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월 27일, 정확히 2년 전 오늘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한 새로운 문을 공식적으로 열었습니다. 2024년 5월 27일, 경상남도 사천에서 우주항공청이 출범했습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우주에 올려보낸 게 언제인지 아시나요? 1992년입니다. 그 위성이 어떻게 우주로 갔는지 아시나요? 프랑스 발사체에 실려서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순수하게 자기 기술로 만든 로켓으로 처음 우주에 도달한 건 2022년의 일입니다.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고 좌절해도 다시 도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집념의 여정 끝에 탄생한 우주항공청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1989년 대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설립됩니다. 우주라는 말 자체가 낯설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씨앗을 심는 역할을 맡았고 이후 수십 년간 한국 우주기술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92년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지구 궤도에 올랐습니다. 영국 서리대학교의 도움을 받아 제작된 이 위성은 프랑스 발사체에 실려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완전히 우리 기술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처음으로 우주에 눈을 뜬 순간이었고 무언가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위성 하나가 이후 수십 년에 걸친 거대한 여정의 첫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999년에는 첫 지구관측 위성 아리랑 1호를 발사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자체 발사체 개발이라는 훨씬 더 어려운 꿈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을 남의 로켓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우리 로켓으로 직접 쏘아 올리겠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나로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러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한 1단 엔진을 장착한 이 발사체는 2009년 첫 발사에서 위성 덮개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실패했고 2010년 두 번째 시도에서는 발사 후 불과 137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 사라졌습니다. 두 번의 실패.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세 번째 도전에서 나로호는 마침내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비록 핵심 엔진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한국이 자국 땅에서 로켓을 쏘아 올려 우주에 닿은 첫 순간이었습니다. 발사 통제실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나로호 성공 이후 한국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의 도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한 국내 기술로 발사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수많은 연구진이 이 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진짜 도약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2021년 10월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처음으로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리는 데는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엔진이 예정보다 일찍 꺼진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실망 속에서도 원인을 끈질기게 파고들었고 다시 발사대에 섰습니다.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일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중계 화면 앞에 모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불꽃이 솟구치고 누리호가 파란 하늘을 가르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위성이 목표 궤도에 정확히 안착했습니다. 발사 통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지고 연구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30여 년에 걸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기술로 만든 로켓으로 자기 위성을 궤도에 올린 나라, 그 소수의 나라 대열에 대한민국이 이름을 올린 날이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자력으로 1톤 이상의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우주로 향했습니다. 그해 말부터 달 궤도를 돌며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손이 드디어 달에 닿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1992년 작은 위성 하나에서 시작해 이제 달까지 탐사선을 보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가 쌓여가던 바로 그 무렵 한국 우주개발 현장에는 오래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우주 관련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부처 문을 두드려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육성은 산업통상자원부, 군사위성은 국방부에서 따로 다루는 방식으로 업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산도 나뉘어 있고 정책의 최종 책임 소재가 늘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조가 중복 투자와 비효율을 낳고 결국 한국 우주 개발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주 개발이 탐사, 안보, 산업, 국제협력을 동시에 아우르는 복잡하고 거대한 영역으로 커지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책임지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했고 2024년 1월 9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27일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이 경상남도 사천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초대 청장으로는 로켓 추진 분야 전문가인 윤영빈 교수가 임명되어 새 기관의 첫 발걸음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사천이냐는 것입니다. 사천은 한국 항공산업의 오랜 거점입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을 비롯한 항공 관련 기업들과 기반 시설이 이미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항공기 제조와 정비, 시험 비행까지 이루어지는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된 곳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기존 항공산업 기반과의 연계를 중요한 설립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핵심 연구기관들은 대전에 모여있고 관련 기업 상당수는 수도권에 자리합니다. 행정기관과 연구 역량 사이에 물리적 거리가 생기면 협력의 속도와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또한 뛰어난 전문 인력들이 사천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연구 효율성 사이의 이 논쟁은 출범 이후에도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우주항공청을 종종 한국 판나사라고 불렀습니다. 듣기에 근사한 표현이지만 정확한 맥락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1958년 설립된 이래 수십 년의 역사와 막대한 예산, 독립된 연방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 정부 조직 체계 안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발했습니다. 추구하는 비전이 비슷하다는 상징적 표현이지 조직 구조나 규모가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판 나사라는 말은 목표를 향한 포부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우주항공청의 설립 취지에서 특히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이른바 뉴스페이스, 즉 민간 중심의 새로운 우주산업 시대입니다. 이제 우주는 국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발사체를 개발하고 위성을 운용하고 우주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도 이 흐름 속에서 정부 주도 연구 개발을 넘어 민간 기업들이 우주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기술 개발의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넓히겠다는 전환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민간 기업들의 발사체 개발과 위성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 국내 우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주요 역할로 설정했습니다. 물론 기관을 세운 것이 곧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학계와 산업계 일부에서는 기관 신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구개발 투자 규모의 실질적 확대, 민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우주 개발 로드맵이라고 지적합니다. 우주 개발은 단 몇 년 안에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한번 정한 방향이 수십 년을 이어가야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라는 장기 목표를 제시한 것도 이런 시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목표들이 실현되려면 앞으로 수많은 도전과 실패,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024년 5월 27일은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진짜 성적표는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달 착륙에 성공하느냐, 민간 우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성장하느냐, 한국이 국제 우주 협력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느냐, 이 모든 질문들이 지금 이 출발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1992년 남해 로켓에 실려 처음
우주로 나간 작은 위성 하나로 시작했던 나라가 자기 손으로 로켓을 만들고 달에 탐사선을 보내고 우주 전담기관을 갖추기까지 3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는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가능했습니다. 나로 앞에서 2번의 폭발을 보고도 다시 자리를 지킨 연구원들, 누리호가 처음 실패했을 때 밤새 원인을 분석한 엔지니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 여정의 바통을 이어받아 우주항공청이 출범 2년을 맞이했습니다.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디딘 것이 1969년이었고 그 순간을 만든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실패 위에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멀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걸음은 분명히 그리고 꾸준히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